네, 우리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문제 7번 함께 보겠습니다. 국세의 과세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행하는 현행 불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걸 찾는 문제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심사 청구를 한 결과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 청구를 다시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은 요 1번 요 정답이 있죠. 해설이 있죠.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어야겠네요. 전체 문장이니까. 행정소송.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만약 이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감사원 심사 청구가 있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1번의 정답은 여기죠. 다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해 재조사, 다시 조사했다는 거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히 특이하게도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원래 행정소송은 국기법에 따른 불복 혹은 감사원 심사 청구가 있고 나서 그 후의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른 행정소송, 일반 행정소송과 다르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예외인 거죠, 예외. 재조사인 경우에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확인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하거나 원래 게 맞아라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이거 심사 청구 다시 좀 받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심사 청구를 다시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재조사 결정에 의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사 청구를 다시 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선택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인지 볼게요. 2번. 자, 2번 해설 있죠. 여기 뒤에 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방금 읽었던 거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이루어지며 이 앞선 행위들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잖아요. 했다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죠. 그렇다면은 행정소송하기 위해서 그 전 절차로 전심으로서 뭐가 필요해요?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좀 이거는 나는 이의가 있어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다를 이, 뜻의. 나는 너하고 뜻이 달라.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땅땅땅 기각당했어요. 그때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국기법에 따른 불복,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 하기 전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행정소송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2번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당했어. 그렇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가능해요. 심판 청구 가능해요. 하지만
이의 신청에서 기각당했다고 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를 진행한 후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때서야 행정소송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는 겁니다. 2번. 됐죠? 3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이나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맞는지 볼게요. 자, 뒷페이지 3번 해설이 여기 있죠. 조세 불복 청구에서 제외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1번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 자, 왜냐하면 이거는 통고 처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바로 사법심의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자, 이거는 왜 못하냐 하면 여기는 왜 조세 불복 청구에서 제외되냐 하면 자, 국기법상 불복 절차인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아니라면 감사원법상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또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중복이에요, 중복 이러면. 아시겠죠? 국기법상 하거나 감사원법상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법에 따라서 지금 해놓고 또 동일한 선상에 있는 동일한 층위를 동일한 위계에 있는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또 하면은 이거는 여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야 되니까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하셨어요? 그럼 결과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어떻게 행정 소송하세요.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에 대해서는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3번 문항. 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통고 처분. 첫 번째 기업 경우죠. 두 번째 감사원 신상 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이거 니은이죠. 두 번째 경우 감사원 신상 청구했으니까 국기법상 불복 청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니은이죠. 디귿 아까 과태료 처분은 요 문구에 없죠. 하지만 기업 니은은 어떻다? 확실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 두 경우에 대해서만 국기법에 따른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왜? 디귿 경우도 있잖아. 과태료 처분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3번 경우가 3번 경우 어때요? 기업 경우, 니은 경우 이 경우는 국기법에 따른 불복 할 수 없지. 맞는 문장이라고요. 오케이. 이게 왜 디귿은 안 들어갔으니까 틀린 문장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죠? 기업 경우와 니은 경우라면은 이 경우는 국기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어요. 네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 기업 경우와 니은 경우에 하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왜? 디귿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게 빠져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약간 문장을 읽을 때 그 세밀하게 머릿속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문장을. 자, 4번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볼게요. 자, 4번이죠. 4번. 4번. 앞쪽에 있네. 4번은. 바로 밑에 있죠. 자, 바로 밑에 있었네요. 4번 밑에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요.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어요. 어떤 국세청 처분에 대해서 그때
국세청장에게 하든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아까 전에 봤듯이 뒤쪽에서 뭐라고? 뒤쪽으로 행정소송을 가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국기법에 따른 걸 하든 감사원법에 따른 걸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5번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국선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지 볼까요? 뒤에 보시면은 자 25페이지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여기 5번 정답 여기 있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국선 대리인 선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세심판원에서도 된다는 지금 전제가 있는 거죠. 국선 대리인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5번 어떻습니까? 영세 납세자 조세심판원 청구일 때도 국선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수고하셨고 지금 요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이의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 신청은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후에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를 가는 거예요. 이의 신청해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결과가 기각당했다. 그럼 납세자는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라고. 됐죠? 행정소송으로는 바로 갈 수 없다. 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가야 된다. 그게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안 해도 돼. 이의신청하지 않고 요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바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뭐라고? 임의적인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 없이 바로 1급심,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의신청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것도 선택 가능하다고요. 이럴 때는 이의신청하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가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행정소송은 이 행정소송 중에 소송 전으로서 전치로서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심사 또는 심판 청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머릿속에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소송 전치주의로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꼭 있고 나서 그 후에도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거였어요. 맞죠? 하지만 지금 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뭐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기법 혹은 조세심판원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의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하고 해결되면 금방 아주 손쉽게 해결되는 거고, 그래도 만약 납세자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때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가라는 거지. 오케이.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납세자가. 자, 계속해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철회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배제됩니다. 자,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냐 마냐는 납세자의 선택이라고요. 임의적인 절차라고요. 하지만 이런 한정적인 이런 경우일 때는 이의 신청은 하지 마.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로 바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 마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때?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시야.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해야 될 처분이야. 이때는 이의 신청으로 국세청 내부적으로 심플하게 해결을 못 한다는 거지. 국세청이 감사 결과야. 그리고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야 될 걸 한 거야. 이렇다면은 국세청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렇다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이의 신청 거치지 마시고요. 바로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로 바로 진행하세요. 이의 신청이 배제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의 신청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인 절차라고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다음에 요 국세청 감사, 국세청장이 해야 될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 여기서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에 따른 불복,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을 하라는 거지. 이때는 이의 신청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의 신청이 배제된다라는 거야. 잘 알아둡시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까 했던 것도 같이 한번 훑습니다. 불복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는 거예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는 거지, 동일한 어떤 조세 처분에 대해서 나는 이 둘 다 중복해서 제기할래,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거를. 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 해당 국세청의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라는 거예요. 이런 청구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야 국세청 너 그 처분하지 마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청구랑 청구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국세청 처분 그거 잘못됐어 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단순히 청구를 했다는 그 사정만으로 국세청의 처분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 국세청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라고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별도의 세법의 규정이 없다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국세청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예외적으로 집행 부정지가 아니고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인 거죠. 이때는 지금 납세자가 이런 심판 청구, 심사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멈춰봐 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 있다고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서 해야 될 게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이 경우는 집행을 정지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재결청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서 이거 진행했다가 납세자한테 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긴급한데 라고 국세청이 이거를 정지해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국세청에서 판단해 봤더니 지금 저 이의 신청한 거랑 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내가 집행을 해버리면 국세청인 내가 집행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저 납세자한테 이뤄질 것 같은데 좀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네. 내가 집행하지 않고 정지해야겠네라고 국세청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겠죠. 오케이. 근데 2번 또 있습니다. 2번 경우는 어떤 경우? 압류한 재산의 팔아버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여러분 압류를 했어요.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팔지 마라 이거야. 이건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봐요. 내가 국세청에서 체납자가를 압류를 했어요. 근데 그 체납자가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 국세청 어떤 행위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죠? 행정 심판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행 중이래요. 행정소송 같은 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래요. 심사청구, 심판청구면 제가 행정소송은 말을 실수했습니다. 돌릴게요. 다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대요. 지금 체납자가 그때 국세청이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집행 부정지야. 내 집행은 멈춰지지 않아. 그냥 이 압류한 거 팔아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후에 심사청구가 국세청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러면서 그게 다시 살 수도 없는 재산이고 되게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좀 기다리라는 거야. 팔지는 말라는 거야. 일단 여러분 압류를 했으니까 재산은 지금 내가 국세청에서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팔지는 마. 좀 기다려봐 국세청아 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맞죠? 그래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팔지는 마. 약간 잠깐 기다려봐. 그거에 대해서는 팔아버리면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매 팔지 말고 기다려봐. 홀드 잡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이 이겼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겼다. 그러면 팔면 되고 국세청이 만약에 졌다. 그럼 납세자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됐죠? 압류한 재산을 팔지는 마라. 집행이 정지된다는 거야. 공매가 정지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 예외가 근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압류를 했어. 근데 그게 무슨 상하기 쉬운 재산이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계속 무슨 공산품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있으면은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다거나 이런 재산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거는 어때요?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을 압류했죠? 그렇다면 어때요? 속히 매각하지 않는다면 재산가액이 폭락하는 거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공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열어줘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 어떤 농산품 이런 걸 압류했어요.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야. 그럼 압류했으니까 이거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상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뒤에 납세자가 이겼어. 그러면은 자 돌려드릴게요 했는데 창고 열었더니 다 썩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하면은 뭐가 또 현명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자 이거는 내가 계속 한동안 지금 심사 청구가 계속 진행될 건데 이거는 내가 일단 지금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다가 혹시 내가 지면은 뭐 어떻게 돈으로 돌려주든 그게 현명하겠죠. 아 몰라 나는 그냥 압류했던 거 그대로 돌려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납세자가 나중에 납세자가 만약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황당하겠죠. 그죠? 썩은 게 나왔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그런 소송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집행을 정지할게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원칙은 집행이 부정지됩니다. 정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국세청, 재결청이 인정하는 거예요. 국세청 스스로 판단해 봤더니 이거는 좀 내가 계속 진행 안 하고 일단 정지, 유보해 두는 게 낫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유보해도 돼요. 집행이 정지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 압류해둔 재산을 팔아버리지는 마. 좀 기다려봐봐. 네가 압류해서 이미 그 확보는 해뒀잖아. 팔지는 마.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팔지는 마. 그런데 혹시 그 재산이 변질되거나 부패될 가능성이 많다면은 그때는 팔아라. 그게 합리적이니까 팔 수 있어. 공매할 수 있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조세불복에서 제외되는 처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조세불복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하지 마. 1번 조처법상 통고처분. 2번 감사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처분. 그죠? 이거 하고 나서는 행정소송 가라 이 말이지. 국기법상 불복 혹은 감사법상 심사 청구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야. 3번 과태료 부과 처분.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국기법상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 아까 전에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우리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국세기원법에 따른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후에 이루어지며 이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어요. 즉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를 거친 후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강조했죠 처음에. 그죠? 자, 또 주의할 점 뭐 있었어요?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의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가라 이 말이야. 이의 신청 자체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선택이었다고요.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로 가도 되고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가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다만 재조사 결정이라면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제기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90일 안에 하라는 거지. 행정소송 할 거면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통보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세요 이 말이에요. 다만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 결정 기간 받을 기간 안에 내가 통지를 못 받았다. 그렇다면은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어떤 제도예요? 영세한 납세자들을 위해서 이의 신청인, 심사 청구인, 심판 청구인,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어떤 세무사,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세 심판 받을 때도 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불복에 대한 우리가 불복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불복에 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문제 국세기본법 마무리할 겁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쉬셨다가 8번 국세징수법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